네. 자, 그러면 PMP 자격증 2022년도 6월 실전 모의고사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번호는 62번부터 112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잠깐 강의를 한 10분 동안 했었는데 문제 푸는 요령이 굉장히 PMP의 합격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는 요령은 이 문제가 세 가지의 유형에서 어떤 것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 6판에서 어떤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리딕티브한 개발 모델, 이걸 우리는 예측적 개발 모델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헌장에 대한 매칭되는 게 이제 애자일 차터가 있으니까 애자일 차터와 팀 차터를 기반으로 해서 애자일 프로세스의 XP, 스크럼, kanban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애자일 프로세스가 있고, 더불어 예측적 개발 모델과 애자일 프로세스를 섞어 놓은, 그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것을 섞어버리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상황이 어떤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의 지문에서 예측적과 애자일이 없다, 이런 문제면 두 개에 대한 공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 개의 공통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대부분 상황 문제는 90%는 판단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그 예측적 개발 모델인 경우에는 지금의 칠판으로 문제를 풀면 칠판에서는 6판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의 칠판의 문제를 풀 때는 제가 6판에서 강의했던 49개의 프로세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3 플러스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10개의 지식 영역에서 49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49개의 프로세스에서 이 상황 문제가 49개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2단계로 또 뎁스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 현재의 상황 문제는 49개를 어떤 것을 또 지칭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6판을 잘 수강을 안 했거나 지금의 저의 7판에 대해서 제가 3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6판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문제가 어떤 프로세스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찍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으로 가죠. 그죠? 그러다 보면 확률도 50%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찾는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마지막 문장에 What should the project manager PM to next? 프로젝트 매니저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대부분 그 마지막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문제는 무엇을 참조해야 되는가, 이것을 입력문을 묻는 거죠.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그죠? 과거에.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했어야 되는가, 혹은 무엇을 적용 중인가, 이거는 툴 앤 테크닉이죠. 그죠? 이것은 우린 TAT가 되는 거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아웃풋, 아웃컴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산출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요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본다든지,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한다든지, 이러면 항상 두 개에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죠. 다시 올라오면 먼저 49개의 프로세스 찾고, 그중에 입력물, 도구 및 기법, 아웃풋, 이렇게 해서 아웃컴까지 이렇게 해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PMBOK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 용어 혹은 지식,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칠판의 가치와 원칙, 이걸로 해서 문제를 찾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본인의 경험으로 푼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4개가 다 답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면 이 문제가 애자일 문제다. 그래서 문장 속에 뭐 PO가 나온다든지, 뭐 데일리 스크럼 문제가 나온다든지, MVP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스프린트란 용어가 나온다든지,
뭐 멤버란 용어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대부분 문제는 애자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40%가 애자일 문제가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4개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의 뭐 프로세스보다는 워킹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4개에 대한 밸류가 있고 이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프랙티스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12개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박정기 쓴 첫 번째 원칙이 뭐죠? 12개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 그죠? 그죠? 저분이 시험이 끝났다고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의 프로그레스는 그죠? 그 내용이 있으면서 고객 만족이다. 우리 프로젝트의 가치의 첫 번째는 그죠? 고객 만족이다. 그죠? 뭐 이런 식의 12개의 원칙이 있죠. 그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크럼인지 칸반인지 린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애자일 문제. 그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의 문제의 거의 50%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다 지금 뭐다? 하이브리드 방법론이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만족이죠. 그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50% 정도가 구분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칠판에 하이브리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칠판에 하이브리드 접근을 할 때는 먼저 이걸로 접근해야 돼. 먼저 이걸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을 존중을 하는 리스펙. 그다음 프로젝트는 공정해야 돼요. 페어니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스트하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 4개의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원칙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해당하는 12개의 원칙을 돌아가면 첫 번째가 스튜어드십, 팀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가치 제공, 그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무슨 서번트 리더십부터 MBTI에 대한 그런 감성 지능을 통한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와 기존에 있는 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식의 테일러링 기법, 그다음 품질 제공, 그다음 프로젝트는 원래 복잡하다 이런 거에 대한 복잡성, 그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슈를 해결하는 리스크, 그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적응성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죠?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 그다음 체인지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12가지의 원칙으로 그죠? 이렇게 12가지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8개의 성과 도메인 그죠? 저희 암기법은 이 팀 계기작 인치풀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8가지의 성과 영역에 성과 영역에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과 도메인에 대한 8개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테일러링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모델인지 어떤 메서드인지 어떤 아르티팩트인지 이런 식의 가공품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죠? 판단을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따라서 다시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한데 다시 딱 접근을 하면 먼저 이 문제가 예측적 개발 모델인지 애자일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통적인 하이브리드 방법론이다. 그러면 각각의 병렬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못하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그 상황 문제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보통 해당하는 그 영문이 보통 한 4줄 정도 될 텐데 이 해당하는 이 4줄이 어느 항목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제 찍기식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프로젝트 칠판으로 오면 4개의 가치 암기 그러면서 12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8개의 이 팀 계기적 인식불 여기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여기에 돌아가는 테일러링 그다음에 메서드 그다음에 모델 아르티팩트와 인도물 이거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이제는 세 번째에 대한 하이브리드. 그다음 이것을 전체에 대한 그 로드맵을 표시를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4가지의 가치에 12개의 원칙으로 해서 우리 같은 PM이 행동 가이드에 입각해서 이런 8개의 성과 영역에 각종 모델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맥클랜드 모델 그다음에
그다음에 터크만의 사다리 모델, 이런 식의 모델과 인스펙션, 워크스루, 감사, 이런 식의 메서드, 이런 방법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물과 결과물, 산출물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칠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체를 사전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6판으로 접근. 따라서 1+3+1, 그다음에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10개에 대한 지식 영역으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당하는 문제가 10개의 지식 영역에서 49개의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49개에 대한 프로세스를 못 찾으면 역시 또 2개 중에 하나를 또 좀 찍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6판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같이 수강하시면서, 그러면서 칠판으로 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가지 가치의 12개의 프린서플의 XP, 스크럼, 칸반, 린, 이런 거에 대한 4가지의 프랙티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문제는 찍더라도 다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주의하시는 걸로. 그래서 대부분 한 80% 정도는 대부분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한 20%가 이거였거나 아니면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과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놓쳤는데 과거의 PM은 어떤 프로세스를 혹은 어떤 기법을 해서 지금의 같이 이런 어벙한 상황에 안 왔는지, 이것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풀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우리의 시험 시간은 전체 230분이에요. 그죠? 전체 230분이고 중간에 10분씩 휴식 시간 2번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이 2번의 휴식 시간은 230분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230분인데 근데 문제는 230개가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180 문제예요. 그죠? 따라서 180개의 문제를 60개씩 3번 제출하는 걸로, 한 번 제출한 문제는 복구가 안 돼요.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60문제를 230분으로 나누면 약 75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75분 안에 60개가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시간을 끌면 여기가 또 촉박해지니까. 근데 후기를 보면 맨 처음 60개가 가장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좀 몸이 풀리면서 속도가 붙는데, 따라서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75분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는 좀 속도가 더 붙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좀 80분 이내에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60문제 제출. 그냥 10분 쉬고 다시 60문제를 75분. 그렇게 또 10분 쉬어서 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60문제를 한 70분 내외로 풀고 반드시 제출하는 걸로. 요때 요 타이밍을 놓쳐오면 이렇게 불합격 후기 게시판에 이렇게 마지막 문제만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5분 남겨놓고 20문제를 남겨놔서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좀 당황시키는 이런 식의 어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최근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그죠? 최근 문제 풀지도 않고선 그죠? 1분만 시험 문제 나왔다. 그죠? 이 후기만 보면 2011년도 11월 달까지만 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거나 그죠? 문제를 풀지 못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 문제들을 좀 놓치는. 그래서 좀 15,000원 해봤자 15,000원 4만 원이잖아요. 그런 비용 좀 안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의 한 2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의 그 에포트라고 생각하시고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안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기출문제 모두 풀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0개의 문제 중에서 사지선다가 한 90%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복수가 한 2~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가이드에는 한 10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본 후기를 보면 2~3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을 그어가지고 연결을 하는 드래그 앤 드로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후기를 보면 드래그 하는 것 때문에 좀 뒤에 글자가 안 보인다,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PPT 화면을 어떻게 걔네가 구성을 했는지 그것도 약간 좀 의구심이 나와요. 그죠?
따라서 드래그 앤 드롭 문제 매칭하는 순간에 글자가 뒤가 안 보인다. 이런 좀 약간의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시험에 봤으면 좋겠고. 자, 주관식 문제의 답은 MPV니까 해당하는 기간 대비 가장 ROI가 많이 나오고 그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주관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180개 중에서 그 해당하는 5개는 답이 없는 가비지 문제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끄면 안 돼요. 이거가 있으면 마킹하고 넘어가세요. 마킹하고 넘어가고 75분에 제출할 때 한 번만 더 보는 거고. 그때 풀리면 맞는 거고 그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180개 중에서 130개만 넘으면 붙으니까. 그래서 거의 합격권은 70%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한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오늘 또 그 영문 문제 같이 포함시켰잖아요. 따라서 10% 정도는 한글 번역한 게 이상해요. 그죠? 따라서 10% 정도는 영문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어벙하게 번역된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강의했던 문제 푸는 요령,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아까 강의했던 3개의 타입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요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별도 답안지는 없어요. 종종 ITP 게시판에 뭐 답안지 달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로 했고, 더불어 기출문제도 문제에 대한 그 소유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지와 답안지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저의 문제 푸는 요령도 같이 알 겸 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한 2~3시간 걸리더라도 저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요렇게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있구나, 요런 식의 좀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요런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2번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문제 푸는 가이드 요거를 최신 버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